안녕하세요. 2026년 아티스트 오브 당진의 기획을 맡은 이그림입니다. 2026년 아티스트 오브 당진은 지역 내 외부의 작가를 당진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예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또 어떤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역을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과 감각, 경험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 역시 완성된 결과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일상과 창작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임상준 작가님의 작업은 오랫동안 인간과 동물, 관계와 위로,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동물이라는 존재를 통해 서로 완전히 이해될 순 없지만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고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품의 동물과 고양이들은 작가의 작업을 위한 단순한 형상이나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의지를 가진 하나의 존재로서 어떻게 작가의 삶과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토크는 이번 전시를 구성하는 여러 이야기들, 이를테면 관계와 공생, 조형과 감각, 그리고 사랑과 위로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아티스트 오브 당진 2026년 올해의 작가전, 임상준 작가의 개인전,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서도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 아티스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전시의 비평을 맡아주신 김은희 교수님과 전시의 주인공이신 임상준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기획자 이그림입니다. 네, 먼저 두 분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각가 임상준입니다. 네, 저는 올해 작가 임상준 작가의 비평글을 맡은 김은희입니다. 네, 오늘 작가님과 비평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상준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 전시는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좀 동시에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시는 관계성에 대해서도 많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작가님께 고양이는 언제부터 그런 단순한 소재를 넘어서 하나의 존재로서 다가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양이하고 집에 강아지를 부모님들 많이 기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양이가 저와 정서적으로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정을 가지고 쭉 길러왔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성인이 돼서 지금 작품에 나와 있는 깜지, 꽁치, 추, 쪼맹이의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가졌던 고양이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집약적으로 일반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던 것 같고요. 자, 거기에는 좀 전에 얘기한 깜지, 꽁치, 추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에게 최고의 위안을 주었던 대상이고 그들도 저에게 오기 전엔 유기되고 상처를 받고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표정이나 제스처가 좀 어두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분명히 같이 서로를 어루만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사랑의 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을 저는 이제 조각을 통해서 어떻게 조형적으로 부드럽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사실적인 고양이를 좀 제작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형태로 제작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평면과 조각의 중간 상태이신 부조를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형식적인 면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그런 단순화 그리고 그런 복잡한 그 미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 선택은 제가 작업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작업은 하고 싶은데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동이 간편하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토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르는 과정도 있고 이제 먼지도 나고 하는데, 저는 유토나 폴리머 클레이 같은 먼지가 나지 않는 재료를 차용을 했고요. 그걸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뭐 누워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락처럼 가방에 싸들고 다니면서 여유 시간에 제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조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부조를 하다 보면 부조는 입체와 다르게 그 얇은 공간 안에서의 공간감과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또 회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채색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회화적인 요소를 또 추가를 해서 뭔가 더 다양한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가진 한계를 좀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임상준 작가가 조각가이거든요. 그 조각을 학교 다닐 때부터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물질의 덩어리 이렇게 좀 무게 있는 그런 걸로 표현이 많이 됐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거의 회화적인, 지금 작가분도 얘기를 했듯이 회화적으로 많이 풀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가까이 있는 반려동물들 같이 해서 풀어온 이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 작가가 본인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행복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제가 이 전시장에 딱 들어서면서 글을 쓸 때와 또 다르게 굉장히 행복한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행복한 거 못지않게 또 머무르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올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생각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이런 전시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하나하나 보는 순간 다 대화를 걸더라고요. 다 그 마치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우리 작가가 아무튼 그동안 힘든 거 아니면 좋은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투영을 시켜서 정말 위로와 안녕을 전하는 이런 전시장인 것 같아서 느낌이 참 좋았어요. 네. 사실 제가 의도한 것도 제가 선생님 작품 보면서 느꼈던 것도 네.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전시장은 네. 하나의 길로 보통 흐르잖아요. 그쵸. 나는 전시를 들어오는 곳에서 나가는 곳까지 어쨌간에 기획자가 만들어 놓은 길로 흐를 수밖에 네, 없게 네, 돼 네,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관객들한테 말을 걸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네, 네.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정말 같아요.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말을 걸더라고요. 표정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참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작품 워낙 좋지만 작품만 뿐이 아니라 또 이렇게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부터 이 작품을 보면 작가는 작업을 할 때 그 당시의 감각이나 느낌, 생각들이 그 작품에 담긴다고 저는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 작품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걸어 주었다고 하니 저는 너무 기쁘고, 아마 선생님의 작업들이 되게 행복해 하는데 제가 조금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생명체를 인간이 구현할 때 무생물처럼 표현하기가 쉽거든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든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관찰하고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그 몸짓이나 그 장면이 유연하고,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직시하는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선생님께서 조각을 계속 해오셨고 인체를 다뤄오셨던 그런 감각 때문에 약간 그런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데,
초기 작업에 등장했던 이제 순교자나 부엉이, 샘 같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조금 토템적인 작업들이 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고양이로 나아가면서 전시를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거랑 무슨 연결성이 그쵸. 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궁금증을 네. 자아내죠. 네, 그런 네.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네, 네. 없는데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초반에 이렇게 했던 거 뭐 부엉이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또 테라코타도 있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기법도 여러 가지고 이렇게 한 과정이 고양이까지 여기까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제 스승님이신 고 박병희 교수님께 많이 지도를 받았었는데 항상 그 인체나 이게 인체 작업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셨던 분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구상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추구하는 건 추상 작품이었어요. 구상적인 요소를 어떻게 추상적으로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항상 20, 30대 고민했던 것 같고요. 아까 뭐 인체에서 뭐 발가락이나 이런 거는 미술의 요소를 기본을 율동, 리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서 뭐 S라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제스처도 선택하고 그런 걸 고민하게 됐죠. 제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이제 화려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소박하고 좀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옛날 분위기, 예스러움 그런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테미즘에 관심을 가졌고 서양의 토테미즘보다는 동양적인 토테미즘은 더 단순하고 간단해요. 장승이라든지 소떼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돼서 이제 석사 논문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나오는 대상물들, 새, 소떼의 그 기럭이나 그 새 종류 이런 것들에서 파생돼서 부엉이를 연구하게 됐거든요. 부엉이를 우연찮게 대전동물원에서 봤는데 굉장히 조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엉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뭐 지혜와 행운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토테미즘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종교적인 거는 이제 모태 신앙이 카톨릭인데 우연찮게 이제 카톨릭 미술가 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지도 신부님이셨던 정지풍 신부님과 그 천안 성거산 성지에 계셨는데 거기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인 서품에 오르지 못한 우리나라 순교자들 중에 시복 시성 125위 시복 시성인들을 알게 됐어요. 네, 최근래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성인으로 올려주셔서 성인이 되었거든요. 네, 저 작품은 그 전에 그 순교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의 정서에 맞게 좀 풀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조 형식의 고양이지만 지금 이제 작가의 설명을 듣고 보니 모든 부분이 다 토템부터 시작해서 저 종교적인 부분까지 다 섭렵을 그동안 한 것이 이 고양이를 통해 다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양이가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네, 그 네. 움직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수행하고 닦아오신 길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전시는 좀 귀여움이라는 그런 감각을 좀 적극적으로 네, 활용을 네. 하면서도 그게 단순하게 이제 소비가 되진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평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죠. 우리 귀여움 이런 거는 예쁨, 귀여움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누구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장 기본을 가지고 사실상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하나하나가 말을 걸고 잡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귀여움을 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귀여움, 좋음 이런 뿐이 아니라
뭔가 슬픔, 그동안 겪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완결을 해서 이걸 느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런 작품을 의도로 했으니 이렇게 느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완결형이었다면 요즘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상태잖아요. 현대 미술에서는 함께하는 부분, 관람자가 같이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느낌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가 고양이를 통해서라는 거, 귀여움을 통해서라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께서는 약간 소소한 일상들, 정말 인터뷰에서 풀꽃 같은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감각은 작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 인생관은 지금은 어떻게 좀 버리고 빼볼까? 누구나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성장할 때까지는 무언가 쥐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요즘 어른들도 자꾸 가지려고 하고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종교적인 이야기지만 종교인들이 자꾸 성찰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 비워내고 거기에서 얻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욕심을 내면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작품도 자꾸 비워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려움이 없고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작자 입장에서도 자기의 마음가짐이 좀 비움과 나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 제목을 보고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처음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서도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 굉장히 처음에 좀 어렵지 무슨 뜻이지 한데 계속 읽으면서 아니면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임 선생님의 작품을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하기 위해서 받았을 때 처음 딱 느낀 감정이 사랑이었어요. 아마 이들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양이와 살아가는 임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들이 우리가 요즘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는 너를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존중하고 바라봐주고 이런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작품을 보는 관객분들도 어떤 것이 미술의 정답이야, 어떤 작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런 걸 먼저 찾기보다 작품의 결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마지막에 전시의 마지막에 보면 나만의 고양이 그리기라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의 고양이를 좀 찾아보고 전시장에 작품을 또 걸어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전시가 가지는 역할성에 대해서도 한번 관객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짓게 된 제목입니다. 작은 들풀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은 들풀 아니면 진짜 어느 날 너무 힘든 날 가까이 있던 고양이의 눈빛 이런 거에서 위로를 얻었던 이것을 우리한테 돌려주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거를 너무 잘 적절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획자 선생님도. 그래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왕관이라고 하는 거, 망토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권위적인 거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엄청 위로를 받았던 작은 부분에 돌려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임상준 작가가 올해 작가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실력과 기본 인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아티스트 오브 당진이 지금 14년 차가 됐는데요. 선생님께서 1회 때 차세대 작가를 하셨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14년 동안 지나온 시간을 올해 작가로서 보여주고 있는 전시인데요. 그런 걸어오신 길이 자코메티의 글
글과도 떠오르는데 이 글을 선생님께서 되게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계속 걷는 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걷는 거는 사람의 원동력이거든요. 삶이거든요. 걷지 못하면, 일어서지 못하면 죽음하고 닿아 있는 거고, 사람은 매일 걸으면서 인생도 매일 성장하게 되고, 저는 작가로서 매일 성장을 오늘보다 얼마나 더 걸어가서 내일 더 성장할지, 그걸 매일 실천하고 싶어서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코메티에서 영감을 받은 건 자코메티 로타르상에서 그 눈빛에서 주는 그 죽어 있는 청동 작품인데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목격을 했을 때 저도 그걸 추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조각 에너지를 이 다른 대상이지만 고양이라는 대상에 생명력을 얼마나 불어 넣어야 하는지 이걸 연구하고 앞으로 추구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티스트 토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은희 선생님과 임성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